감독님과 안지영 배우 함께하겠습니다. 네, 강영철 감독님과 안재홍 아저씨. 네, 두 분 뭐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연출한 강영철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아이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저희 영화 봐주시고 이렇게 즐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에서 장풍 쏘는 지성 역할의 배우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장풍을 많이 쐈더니 입 주변에 트러블이 나서 지금 반창고를 피치 못하게 붙였습니다. 네, 얼른 가라앉히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두 분의 그 인연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분이 그 이 작품에서 정말 왜 이제야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인상적인 그 연기와 연출을 본 것 같은데, 그 인터뷰에서 이제 그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안재홍 배우님이 예전에 이제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그 2011년이었나요? 그때 그 단편 그 김한결 감독님, 지금 파일럿 그 아주 그 가장 보통이 아니네 연출한 김한결 감독의 단편이죠. 술술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 이제 희극지원국에서 이제 상을 타면서 그때 심사위원이었던 강영철 감독님과 첫 인연이 맺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그 뒤로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인연이 이어졌는지. 네, 만나서 술 먹었습니다. 계속. 아, 근데 저희가 작품에서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저랑 안재홍 배우랑 사실 세 번째 작품이에요. 오정세가 저랑 세 번 했다고 페르소나라고 하고 다니는데 사실 안재홍도 만만치 않은 페르소나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런 인연으로 만나게 됐고, 이렇게 코드가 잘 맞아서 서로 사석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고요. 그 이후에 제가 어쩌다 단편 영화를 한번 찍을 기회가 있어서 찍게 됐는데, 그때 안재홍 배우가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때는 이제 독립영화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할 때였고, 그때 같이 출연했던 배우가 지금 배우란 배우,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 걸캅스를 만들었던 정다운 감독이 배우로도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안재홍 배우와 건대 동기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네 명이 같이 해가지고 단편 영화도 했었고, 또 그 배우들이랑 같이 타짜 2에서도 타짜 2 신의 손이라는 작품에서도 그 안재홍 배우랑 같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실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 김한결 감독님이 그 당시에 이제 같은 학년이었어요. 학번은 달랐지만, 근데 이제 같이 작업했던 단편 영화로, 사실 그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 상영한다는 게 엄청난 영광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특히나. 그리고 희극지왕에서 저희가 그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완전히 저희 나름대로는 축제잖아요. 사실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끼리 찍었던 단편 영화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그 당시에 그 인기가 좋았던 단편 영화제였고, 현업에 계셨던 감독님들이 직접 상을 주셨던 그런 영화제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게다가 강영철 감독님이 저희한테 상을 주시고, 그때 이제 용산에 있는 감자탕 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감자탕 집에서 디프리를 다 같이 하면서 막 저 테이블엔 또 어마어마한 또 선배님들이 다 계셨고 했고, 이제 하다가 저희가 이제 건대를 나왔다고 하니까 감독님이 같이 이제 그러면 그 감자탕 집에서 1차가 끝났을 때 같이 건대로 가자 해서 그날 밤에 다 같이 우리끼리 양꼬치 집에 갔어요. 건대 양꼬치 거리에 가서 아침이 밝을 때까지 정말 같이 감독님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재밌는 얘기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마침 집에 성수동이어가지고 가는 길이 적적해서 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새벽까지 있을 줄이야. 제가 사탄이 꼭 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술술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때 저도 이제 영화제에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 본인 이름 그대로 이렇게 출연을 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는데 그 재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을 그 유람이라고 하는 그 역시 이름 그대로 출연한 배우란 배우가 뭐 폭로라고 할까요? 그 폭로를 하면서 벌어지는 뭐 그런 일들을 그렸던, 그때 무슨 뭐 발기부전 뭐 이런 하여튼 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이제 뭔가 서로의 비밀들이 그렇죠. 술자리에서 이제 너한테만 말했던 것도 얘가 이 친구한테 말했고 뭐 그랬던 이제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그런 대화 위주의 그렇죠. 그런 단편 영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그 안재홍이라고 하는 배우를 처음 보고 되게 어떤 그 톤앤 매너라 그럴까, 어떤 대사의 어떤 리듬 이런 것들 너무 좋아서 되게 눈에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보셨던 강용철 감독님께서도 뭔가 이제 이 친구하고는 좀 언젠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확정할 수는 없었고요. 네. 근데 저도 근데 그 영화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나중에 꼭 보시기를 저는 그 영화 한 편의 영화로서 정말 추천드리고요. 제가 그 뭐 이렇게 그때 그 당시 같이 심사했던 민기동 감독님이랑 같이 그 영화에 저 손을 아주 번쩍 들어줬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 리듬감하며, 근데 저는 이제 안배우와 같이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이 옆에서 늘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사석에서도 이렇게 늘 자주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저도 그 영화를 본 지는 꽤 됐지만은 그때의 안재홍과 지금의 안재홍을 비교해 봤을 때 그 비교가 이렇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은 배우가 발전했다라기보다 제 어렴풋한 기억에 그때 안재홍도 지금과 비슷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 되게 너무 재밌게 연기 너무 어마무시하게 잘하잖아요. 제가 저 학생은 왜 저렇게 연기를 말도 안 되게 뭐 연기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잘했어요. 저 진짜 저희가 예전에 그 송강호 선배님이 영화에 첫 출연하셨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뭐 거의 좀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 김한경 감독의 연출 방식도 그랬지만은 그 영화 자체도 그랬고 그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영화였습니다. 놀라운 배우들이었고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아까 들었으니까 그 오정세 선배님과 지금 타이 기록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감독님의 다음 작품에 누가 또 생존할지 여기 계신 분들만 우리 관전 포인트로 한번 우리끼리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안재홍 배우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연기를 잘한다.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는 하이파이브를 보면 뭔가 안재홍 배우의 되게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이나 연기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게 오랜 이런 인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안재홍 사용 설명서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저 굉장히 좀 따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그 장면들이 그런 거였어요. 가령 그 완서에게 이제 손이 잡혀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의 뭐 판토마임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이파이브를 보고 명장면으로 꼽는 그 이제 리코더 부는 그러니까 이런 두 장면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두 분께 좀 특별히 따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단편 영화에도 불러주셨고 타짜초에도 불러주셨는데, 그 외의 시간에도 그냥 정말 틈틈이 연락 주셔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하이파이브 대본을 정식으로 제안을 주시기 전에 그때도 이제 뭐하니 해서 이제 그 시간이 괜찮다고 해서 이제 감독님 만나서 또 맥주를 마시다가 이렇게 이런 하이파이브를 이제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넌지시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너가 하면 재밌을 것 같아라고 이제 귀뜸을 해주셨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뭐 머리를 길렀죠. 머리를 기르고 그러면 바람이 잘 보이려면 머리카락을 기르면 좀 효과적이겠다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미리 이제 그럼 제가 머리를 기르겠습니다 하면 또 부담을 드리면은 또 이제 불발될 수 있으니 혼자 조용히 머리를 기르고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이제
지호가 너한테 이 제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정말 좀 뭉클했던 순간이었어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사실 그 말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큰 스케일의 작품에 그 중요 인물 중에 한 명으로서 너한테 같이 이제 제안 손을 내민 것 자체가 이제 사실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좀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거기도 기억이 다 거기는 마포에 있는 어느 스페인 요리를 간단하게 파는 그런 맥주집이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다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감독님이랑 인연은 굉장히 깊고 또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계속 저라는 친구가 이제 겪는 모든 순간들을 다 보셨잖아요, 감독님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지성의 캐릭터를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머리를 그렇죠. 머리는 조용히 자라는 법이죠. 시끄럽게 자라지 않죠. 근데 오늘 머리를 맥주 한잔 집에서 하는데 같이 저희 집에서 한잔 하는데 머리를 길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다. 자르지 말자. 근데 그게 작전이었다는 걸 이제 이번에 알게 됐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던 그 소위 에어피리 씬, 리코더 씬 그런 거 같은 거는 사실 이제 그냥 생각이 툭 나긴 했는데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거기 제인이가 어떻게 보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와 안재홍의 관계를 어떻게 스크린에 형상화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나서 그냥 친구끼리는 이렇게 좀 쓸데없고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좀 아무도 웃기지 않는데 저희들끼리는 낄낄거리고 웃고 뭐 그런 것들을 스크린에 담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걸 보면 남을 웃길 거야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즐거운 거. 그러니까 즉 첫 번째 관객인 관객과 나의 친구가 즐겁냐 안 즐겁냐. 그게 일종의 영화 만드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 나왔던 장면이고 무엇보다 이제 안정 배우와 저는 이게 개인적인 관계와 또 이 안정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일상성의 매력 그런 것들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게 남을 웃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상성을 가지고 하자. 우리는 이 대본에는 엉뚱함과 뭐랄까 어차피 우리 이 안재홍이 한 명의 영화가 아니고 거기는 라미란 씨의 어떤 엉뚱함과 김현 선배 엉뚱함과 뭐 모두 다 사람들에 같이 부딪히면은 우당탕탕함이 있으니 모든 배우에게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누굴 웃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각자에 집중하고 외려 더 심각했을 때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럼 사실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이긴 하지만 이번 작품을 하면서 뭔가 이 안재홍이라고 하는 배우 혹은 친구에게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현장에서 거울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우리 재홍이가 이제 이뻐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주로 멜로 킹이 될 수 있겠다. 잘하면. 저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재홍이 멜로였을 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멜로라고 얘기를 하셔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멜로가 체질 그 캐릭터를 연기할 때 가장 많이 참고했던 사람이 강영철 감독님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데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이제 우선은 그 멜로가 체질 속에 그 손범수라는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이제 5작품을 내리 모두 대성공을 거둔 완전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감독이라는 역할이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과 자만심이 가득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차용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정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감독님이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강영철 감독님의 어떤 이 뭔가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굉장히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독특하신 이런 면들을 내가 담으면 이게 뭔가 재미있는 어떤 성격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병헌 감독님도 사실 강영철 감독님의 뭐랄까요, 각색 작가 출신이었고 그래서 서로 그런 공통된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영철 감독님의 어떤 면들을 이렇게 좀 캐릭터로 이제 디벨롭하는데 많이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또 감독님께도 따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강영철 감독님 역시 그 음악의 활용이 진짜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안재영 배우의 연기 그리고 강영철 감독님의 그런 장면 연출에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좀 중독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독적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재영 배우의 어떤 그 대사 연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왠지 좀 다시 돌려서 좀 보고 싶은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그 감독님의 작품에서도 뭔가 음악을 활용한 장면들은 그냥 뭐 생각날 때 좀 다시 보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될 정도로 그 음악을 잘 활용을 하시는데, 그게 이번 작품에서는 리게슬리의 음악하고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버거나 기비업 같은 경우에 이게 해외에서는 엄청 난리가 난 그 릭 롤링이라고 하는 밈으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링크지 이러면서 링크를 클릭했더니 네버거나 기비업 나오고, 뭐 어떤 친구한테 뭐 메일을 보내면서 아 이거 한번 봐봐라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서류인데 뭐 봐봐 해서 클릭하면 또 그게 나오고, 이게 말하자면 그때는 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 87년에 만들어진 이 노래가 거의 2007년에 와가지고 새로운 그 사람들하고 되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타면서 가령 뭐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이나 슈퍼볼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전광판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 리게슬리의 뮤직비디오가 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지금 거의 조회수가 한 20억 뷰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뭔가 이 영화에서 그 음악이 나올 때 그 릭 롤링 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계속 그 음악과 그 카체이스 씬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쭉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이번에도 역시 강철 감독이 음악 성공했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저도 그게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써니에서 그 시리 대신에 터치 바이 터치 조조이에 그걸 썼을 때 그게 대학교 때 구상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가사와 어떤 카운트에 맞춰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되게 재밌겠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감독들 기회를 얻어서 그때 쓰게 된 거였고요. 이 리게슬리의 곡도 아주 예전에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소동이 벌어지는 장면에서 갑자기 TV가 빡 켜지면서 리게슬리가 등장하고 그 환경을 그 음악이 메꾼다. 그러면서 전혀 상반되는 음악과 상반되는 상황이 붙는다. 이것도 아주 예전에 생각하고 하이파이브에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대본에다 써놓고 이제 콘티를 짜고 해놔가지고 이제 촬영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릭 롤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안다고 그래가지고 안 쓸 일은 없었으니까 외려 그냥 나하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쓰게 됐는데 또 마침 지금 봐주신 분들이 그런 재미로 즐겁게 봐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 영화에서 뭐 한 곡 이상이잖아요. 언제나 뭐 두세 곡 이상 그런 정말 적재 들어가는 음악의 사용이 눈에 띄는데, 가령 뭐 스윙키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던 러브 그 장면도 되게 유명하지만 그 정수라의 환희가 쓰이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처럼 이번 영화에서도 그 리게슬리의 음악 외에 또 약간 뭔가 이번에 좀 한번 넣고 싶다 이렇게 좀 작정하셨던 장면이나 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넣고 싶었으나 못 넣는 곡? 그렇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넣고 싶었으나 못 넣는 곡도 존재하고요. 근데 그거야 마음 아픈 일이니까 그거는 저세상을 보내기로 하고. 이번에 들으신 곡 중에서 그 I Am One이라고 스매싱 펌킨스 곡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곡인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스매싱 펌킨스 1집에 있었던 제일 첫 번째 곡이었는데 그 의외로 이렇게 안 유명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같이 락 음악 즐겨 듣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해서 약간 유별나는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영화를 통해 소개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었고요.
완서와 또 그 정서적으로 좀 잘 붙는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마지막에 그 위아 패밀리는 사실 이 저희 영화의 작업이 길어지면서 어쩌면은 그 곡을 못할 뻔도 했었어요. 그게 뭐 저희 영화 산업이란 게 그 어떻게 보면 작은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여곡절 끝에 근데 겨우 사주가 되고 저희 정말 훌륭하신 투자자분께서 이제 지켜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아 패밀리가 저희 영화 마무리도 잘 시켜주고 저희 무대 인사 다니다 보면 이제 조명 무대 인사 다니다 보면 그 곡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나고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그 되게 좀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와닿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슈퍼히어로 영화인데 그 이제 지성 캐릭터도 워낙 잘 보여주고 있지만 뭔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뜻하지 않게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가진 어떤 초능력의 쓰임새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그 쓰임새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뭔가 이 영화 속에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는데 하나같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슈퍼히어로 성장 영화라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게 그 주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뭔가 그 두 분이 좀 크게 좀 교감하셨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시나요? 저는 그런 부분이 담는 그 감독님만의 화법이랄까요? 그런 화술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훅 들어오잖아요, 뭔가가. 근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정중하게 어떤 태도로 이렇게 이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래서 이렇게 끝납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재밌게 그냥 정말 즐길 거리를 온갖 즐길 걸 다 던져주고 끝나니까 근데 내가 봤던 게 약간 그냥 단순히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를 넘어서 뭔가 이 마음속으로 뭔가가 들어옴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건 저는 촬영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영화가 이런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고 내포한다는 건 사실 만드는 사람도 그 등장인물도 모르는데 이제 그걸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고 이게 담고 있는 메시지가 이 인물 자체였다라는 거를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오늘 이제 아주 이제 객석 질문 받는 시간인데요. 그때 이제 선정되신 분들은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 왠지 이제 객석 질문 시간에 꼭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 갑자기 왜냐면 이제 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는 절대 그건 인공호흡신이다라고 말씀하긴 하셨는데 키스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머리를 기르실 때는 그런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고 머리 기르셨던 거일 것 같은데 그 연기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시긴 합니다. 인공호흡 장면에서는요. 말씀 주신 인공호흡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인공호흡을 떠나서 담고 있는 그 감정이 이제 뭔가 이 인물도 생겨감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살려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으로 뭔가가 딱 전환되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나눠준 그런 순간이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장면이 좋았던 이유는 사실 이번 작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웹툰 논작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강영철 감독님의 오리지널 각본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 라미란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보통 슈퍼히어로라고 하면 혼자서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 라미란 그 배우 캐릭터는 혼자서는 안 되고 누군가 있어야 이제 가능한 그런 총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계의 뭐랄까 극점, 끝판왕 혹은
그걸 완성하는 게 저는 그 인공호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가 강효철 감독님이 다 계획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꽤 좀 시간이 지나서 오늘 그 객석 질문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마이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지금 현재 제일 뒤에 손 들고 계신 가운데 네. 예 지금 일어나신 분이죠? 네. 마이크 전달 드릴 테니까 조금만 박지성 유니폼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 감독님 창작의 결과물인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재미있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창작의 결과물은 저희가 봤기 때문에 창작의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뭐 캐릭터가 먼저였는지 어떤 식으로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디벨롭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따라 이제 밤샐 수도 있는 얘기인데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오랫동안 같이 첫 영화부터 같이 일했던 유성건 PD라는 저희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밌는 거 다음 영화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저런 거. 그 이야기 중에 초능력자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의 얘기 어떨까라는 그 짧은 얘기를 로그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뭐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그 다음 영화를 이제 스윙키즈를 찍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또 이제 몇 년 후에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한번 글로 써볼까 해서 하게 된 게 이 영화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그 로그라인을 붙잡고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외국에 뭐 저희 그동안 마블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근데 그렇게 큰 자본의 영화를 찍기는 힘들고 그리고 제가 뭐 별로 그쪽보다는 보셨던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원한자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냐고 물어봤더니 한 소녀가 언덕길을 막 초능력을 얻어서 멋있게 뛰어가는 그럼 그 그림 저도 동의한다. 소녀가 어떤 나레이터로서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져가는 주체로서 그럼 되게 개성이 있겠다. 그럼 주변 인물들은 어떨까? 그래서 한두 명씩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글을 쓰는 방식은 이렇게 기승전결 딱 다 정해놓고 쓴다기보다 백지에 한 명씩 인물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야 좀 이게 전통적인 작법 방식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써야 좀 더 사실적이고 살아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늘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오늘날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 그 박지성 유니폼 들고 계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니폼 들어주세요.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기사를 봤는데 박지성 선수가 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대신 유니폼이라도 가져왔고요. 네, 저는 이제 안재홍 배우님 사실 2014년 그 족보왕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정말 그 말을 꼭 한마디 해보고 싶다. 10년 동안 기다렸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고 질문이 하나 있고요. 하고 싶은 말 하나는 그 이제 안재홍이라는 배우가 있어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하다. 네. 공감해 주셔서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될 줄 몰라요. 제가 남자가 나오고 군대를 살아야 했지만 남자 좋아해본 적이 처음인데 그래서 질문은 도대체 이렇게 본인의 매력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남자를 좋아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매력은 도대체 뭘까?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고 꼭 듣고 싶었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SNL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TMI를 위해서. 네. 우선 재밌었던 게 아까 그 주성철 편집장님이랑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2013년도였나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족광이 공개될 때 진행을 봐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었고 또
언제부터 저를 그러면 그,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그 SNL 미팅을 했을 때 그 작가님들이 물어보시긴 하셨어요. 재용 씨는 남자 팬이 많으세요? 여자 팬이 많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도 그런 질문을 그때 처음 받아봤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골고루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진짜. 그리고 또 의미가 다른 건 또 인공호흡 장면이 있는 저희 하이파이브에서 이렇게 또 진심을 받다 보니 더없이 기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정말 지금 해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더 다양한 역할을 더 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철 분랑 되게 힘들어하시던데 감독님께서 매력 한번 찾아주시죠. 아유, 예, 괜찮습니다. 배우의 매력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배우로서의 매력 또 그 인간으로서의 매력이 이렇게 같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에서 저 배우를 봤을 때 저 높은 무대 위에 있지 않고 같은 눈높이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해준다. 내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오빠 같고 뭐 형 같고 뭐 이렇게 남동생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준다 스크린에서. 그걸 되게 진정성 있게 그리고 즐겁게 늘 그래서 우리가 안재홍 배우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조금 더 부연하자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안재홍 배우가 그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를 보셨잖아요. 그때 개막식 사회를 보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제 부산영화제 10년 전에 그 족구왕이라고 하는 영화로 그러니까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런 영화로 와서 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뭐 그런 무대 인사 이런 걸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부산영화제와 인연을 얘기하셨는데 그때 바로 그 족구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부산영화제에서 첫 상영했을 때 제가 그때 모더레이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 하이파이브의 지성 느낌도 나는 건데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족구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영화제에서는 뭐 감독, 주연 배우 정도만 뭐 숙소나 뭐 이런 것 저런 걸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영화로 온 사람들이 초청되지 않았는데 자기 사비로 이렇게 영화제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안재홍 배우가 저한테 와서 지금 이제 그 족구왕의 그 다른 배우들이 왔는데 같이 무대에 서도 되냐? 좀 같이 이 영화를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한두 명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때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모습 자체가 뭔가 그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딱 그 영화 끝나고 무대에 서서 다 이제 자기 이름 밝히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저 배우는 진짜 되게 인성이 되게 좋구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그때 한 14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죄송스러운 마음 받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볼 줄 알았으면 제가 이제 그걸 허락을 안 했을 텐데 이미 뭐 지난 뒤였죠. 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모사 쓰신 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제가 오늘 별로 몸이 안 좋아서 회사 일도 있고 해서 기분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정말 영화 러닝타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웃기만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질문이 제가 영춘이 그냥 단순히 그 권력욕 때문에 이거를 다 가지려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배터리맨이 이렇게 딱 고쳐주려고 하는데 교주가 돼보지 않을래라고 해서 중간에
탱크 부위가 말을 잘라서 첫 번째만 내가 하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못이고 두 가지 탱크 부위가 막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지금 마지막에 영준이 하는 말과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대사가 두 번째는 영생이었어요. 영원히 사는 거. 그 교주는 영생 영춘 그러잖아요. 그 교주가 이제 자기가 사이비 교주로서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젊어지고 올 것이고 뭐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어떤 교리를 퍼뜨리고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부를 쌓아왔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걸 없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몸이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불안하고 자기가 그동안 신을 팔아먹으면서 장사를 했는데 진짜로 신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사람인데 진짜로 이 초능력을 얻게 되면서 그리고 나머지를 다 모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비밀을 알게 되면서 이제 자기 평생 소원이 그게 있었는데 하는데 이제 지성이한테 말이 끊겼고요. 하필이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손을 대고 그때는 약선의 힘을 빨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에 그 탐욕 그것마저 안 된다는 거 다시 당연히 안 되는 설정이 있었죠 영화상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교주를 하고 나를 뭐 살려줘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조금 살아남으려는 그 마지막 탐욕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장면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까만색 마스크 쓰신 분인가요? 예, 그 지금 드리는 포스터가 마지막 포스터입니다. 좀 이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원하실 것 같거든요. 차기작을. 근데 차기작을 만드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차기작을 만들게 되면은 제일 큰 고민거리나 숙제가 한 배우의 부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런 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차기작을 진짜 이거 죄송한데 차기작을 논하기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이제 처음에 기획할 때는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해보고 싶고 그래서 뭐 차기작 이렇게 2편이니 3편이니 뭐 이렇게 뭐 프리퀄이니 막 어떻게 보면 좋을까 큰 세계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압축해서 시작하는 방식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1편으로도 이거 한 편의 영화로도 훌륭하게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만든 거거든요. 이 영화는 충분히. 그래서 시작을 했고 이 한 편으로도 관객분들에게 즐겁게 다가가셔야 된다. 그렇게 완성을 한 영화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개봉을 했고 이제 관객분들에게 만나는 시간이니까 아직은 차기작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거는 제가 계획이 없는 가운데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질문을 계속 받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조 까만 옷 입으신 감독님 저는 영화 3번 봤는데요. 그 3번 보는 중에 영화도 안 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 뭐 이렇게 흉보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아마도 영화 만드시는 과정에서 되게 기쁘게 환희 순간도 많이 계셨겠지만 상처받은 댓글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하이파이브 개봉 후에 좋은 댓글 선풀 달린 거 하나 얘기해 주시고 또 최근에는 음악 수집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음악 사용하는 것이 되게 특별하신 것 같아서. 그 얘가 얘기한 거죠? 그 댓글. 예. 그거 밉잖아요. 영화를 남이 어떤 사람의 진짜 뭐 그게 몇 년에 걸친 건 하루에 걸쳤던 거는 이제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의 노력을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영화에 여러 가지 은유하는 것이나 자기가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들, 느낀 것들을 넣는 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는 제가 미워서 든 말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로 댓글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그거 같아요. 저희 배우들에 대한 칭찬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댓글이 하나에 딱 기억하는 건 없지만은 극장에서 보시길 잘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그러니까 이런 맥락인데 이 영화의 완성은 극장에서 옆에 분들과 같이 웃으면서 그 호흡을 느끼면서 봤기 때문에 이 영화가 완성된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의 글들이 제일 좋았어요. 예. 그리고 요새 플레이리스트는 저는 이렇게 재즈를 굉장히 좋아하고 좀 약간 뭐랄까 좀 음악 편식이 좀 심한 편인데 요새는 랜덤 플레이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AI가 틀어주는 걔네들이 좀 취향을 이렇게 골라주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해서 요새는 날씨가 좀 더워져서 그런지 약간 남미 쪽 음악이나 이런 거를 그냥 듣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추천곡 있답니다. 아, 추천곡? 추천곡 하나 해주세요. 갑자기 그 신당동 요새 죄송해요.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제목 뭐 이렇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날 나이라서 제가 어디 생각이 나면 인스타나 이런 데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배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특히 저는 그 이재현 배우의 호흡이 너무 절묘해서 그 이재현 배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촬영하면서도 그 제인이랑 그 완서랑 이제 지성의 투샷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현장에서도. 그리고 둘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인이랑 호흡을 주고받고 또 제인이를 이제 띄워주는 이제 장면들도 만들고 하면서 진짜 이 작품은 이재인이라는 친구가 이제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와 천재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했던 모든 배우분들이 다 이제 제인이를 다 엄청 그렇게 예뻐하면서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럼 시공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기 모자 쓰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 너무 재밌는 영화 잘 봤고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하나, 안재홍 배우님께 질문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마지막 영화 딱 끝나는 순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장기를 기증했던 그 초능력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영화에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께서 각본 쓰시면서 따로 이 기증자에 대해서 상상하셨던 러프하게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런 스토리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안재홍 배우님 너무 팬인데 멜로가 찾을 때 그것도 너무 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그 안재홍 배우님의 좀 다른 상대 배우와의 티키타카가 굉장히 맛깔스럽게 살아나는 그런 연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뒤에서 다른 배우분들과 좀 계획적으로 호흡을 맞추시는지, 혹은 약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비하인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기원자, 그 힘의 기원자의 설정은 이제 설정을 말씀드리자면 고대로부터 어떤 힘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 동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동굴에 각인되어졌던 어떤 힘이 있었고, 그 완전체가 사람에게 이식이 되고 원시 시대부터 있었다. 그 힘의 기원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미스터리가 있었고요. 그게 어떤 자에게 가면은 그 신으로서 인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악한 자에게 가면 악마로서 인식이 되기도 하고, 그게 너무 위험한 나머지 이제 6개로 쪼개져서 각 대륙으로 흩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어떤 이유로 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합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화로서만 기록되었던,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든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북유럽 신화에서 토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었던, 문신을 가졌던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타이틀 시퀀스 보면 이렇게 잠깐 나오잖아요. 토르의 팔목에 문신이 있었고, 그리고 드라큘라도 메두사도 다 실존했던 그 문신의 주인이었다. 그래서 그게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와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기원자가 어떤 이유로
의식을 잃고 사망을 하게 되어 그게 오늘날 이 영화의 하이파이브 인물들에게 6개의 장기로 나눠지게 되었다. 뭐 그런 기원을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아까 먼저 엔딩 크레딧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는 영화를 볼 때 저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영화가 딱 끝나고 암전이 되는 순간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영화가 끝났을 때 바로 엔딩 크레딧이 뜨기도 하고 잠깐의 암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순간에 뭔가가 올 때 가장 그 영화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하이파이브는 제가 정말 딱 위아 패밀리의 전주가 나오면서 딱 암전이 되고 이제 타이틀이 뜰 때 오랜만에 그런 좀 뭐랄까 흥분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 좋았고 그 시사회 때 극장에서 그 암전을 느꼈을 때 좀 짜릿했던 그런 순간이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다른 얘기를 했죠 지금. 그리고 이제 대사의 호흡 같은 거는 이제 사실 이 하이파이브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배우들이 애드립이 없어요. 다 대본대로고 그리고 그 대사의 이제 리듬감이 이미 그 대본에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사를 조금 내 입에 맞게 조금 편하게 바꾼다거나 혹은 애드립이 딱 한 호흡 정도라도 들어가면은 이게 리듬감이 오히려 방해를 받는 걸 느꼈어요. 촬영하면서도. 그래서 아마 모든 배우가 대본대로 촬영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티키타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리듬감 있게 느껴졌던 거는 제가 느꼈을 때 강은채 감독님 속의 그 대본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이 구사하는 혹은 표현하는 코미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리듬감이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코미디를 모든 배우가 혹은 모든 등장인물들이 캐릭터가 하면은 오히려 그런 호흡이 안 나왔을 텐데 누구는 정박으로 얘기하는 코미디를 구사하고 누구는 엇박으로 대사를 하니까 이제 그 대화가 딱 마찰되었을 때 뭔가 코미디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호프집 씬에서 이제 서로가 나를 세우면서 이제 뭐 대장은 무슨 군사 정권이야 하는 그런 대사들이 사실은 지금 생각하는 모두 대본대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사나 이런 것들 호흡이 너무 좋아서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애드립이 아니라 감독님 다 이미 이제 그 시나리오에다 써놓은 거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 많이 좀 놀리기도 하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동네 친구가 영화 배우라는 특징을 그 어떤 이렇게 그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 중에 영화 배우 있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저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3번 보신 분보다 더 많이 보신 분 혹시 계시면 굉장히 정직하신 분들이군요. 누가 손 드셨네요? 아 예. 저는 30일 개봉한 이후에 무대 인사 다 쫓아다니 아시죠? 지금 32회 32회요? 예, 무대 인사를 거의 다 따라다녔고 그 안재홍 배우님이 첫 무대 인사 없을 때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감격이 별로 없었어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안재홍 배우님이 이제 두 번째 투샷 들어올 때부터 만석이 다 됐거든요. 매진 다 되고 그래요. 그만큼 안재홍 배우님이 역할이 중요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댓글을 잘 안 보는데 댓글 보다 보니까 CG 처리 문제가 언급이 돼서 21년도 이게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요번에 개봉하기 전에 CG 작업을 했는지 감독님께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 안재홍 배우님하고 유아인 배우의 티키타카 하는 모습은 진짜 아까 대본대로 했다는데 이제 대본이 아니고 좀 본인의 본성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의견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계속 무대에서 쫓아다니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 작품 이렇게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대 인사는 또 이제 이번 주 열심히 또 풀 충전해서 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신 그런 장면들 혹은 뭐 제인이와 그러니까 완서와 첫 만남에서 심장이 세긴 세네 뭐 하면서 이제 나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대사들은 정말 다 모두가 대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 대본을 잘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내가 어떤 조금 애드립이나 뭐 그런 말을 하면은 더 이 씬이 재밌게 살아날까가 아니라 이 대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생생하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에 더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한 번 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 인사 열심히 할 거고요. 예, 뭐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어렵죠. 그리고 저 영화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했는데 그때 작업은 이렇게 진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굉장히 그 환경과 이제 허락된 자본과 시간과 환경과 뭐 주어진 것에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한 것이었고 작업을 잠깐 공정을 말씀드리자면 편집을 하고 그래픽 작업을 하고 거기서 또 수정을 해가지고 편집을 하고 그래픽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작업이 무한 반복이 되거든요. 무한 반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운드 작업을 하고 그 사운드 해가지고 또 소리가 이러하니 그래픽을 좀 얹어야겠다. 그럼 또 편집하고 이 세 과정마다 그 다음 음악이 얹어지면 이게 4개가 또 무한 반복이 되고 뭐 이런 작업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또 색보정까지 5개가 무한 반복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유 뭐 질문은 정말 다소하고 싶지만 뭐 시간이 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좀 많이 아쉽고요. 뭐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이 영화의 어떤 사랑스러움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뭔가 후반부에 뭔가 그 주성치의 풍부하술스러운 어떤 그런 굉장히 그 중독적인 장면들은 이게 계속 이 쇼트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빠져들면서 봤고 또 저는 이제 강현철 감독님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그 과속 스캔들부터 해서 쭉 꾸준히 뭐 지난 작품은 또 스윙키즈는 제목 자체가 스윙키즈지만 늘 그 어리고 이제 젊은 주인공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파묘까지 한국에 이제 1000만 영화가 23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23편의 한국 그 1000만 한국 영화 중에 그 어린 주인공들이 없어요. 대부분 나이든 그 중년 이상의 그 주인공들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감독님의 영화에서 늘 언제나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정말 그 좀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랄까 되게 좋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되게 감사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하이파이브도 너무 되게 재밌게 잘 봤고 특히나 이제 어제가 이제 대선이 끝났잖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사실 하이파이브에 이것도 못했잖아요. 특정 번호를 현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있으면 안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껏 이렇게 영화가 더 흥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 이제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파이브 타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손가락이든 이제 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무대 인사를 할 때 그 같이 이제 셀카도 많이 찍는데 셀카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손가락을 하이파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무대 인사를 했었는데 무대 인사를 한 15개관 정도 이상을 어제 인사를 드렸었어요. 근데 전석 매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무대 인사를 하던 와중에 무대 인사가 예정된 관이 상영관이 아니었는데 그 관이 매진이 되어서 또 시간을 동선상 시간이 이제 할애가 되어서
게릴라 무대 인사를 하러 들어갔었죠. 근데 뭔가 저는 어제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살면서 잊지 못할 어떤 몇 가지 순간이 있다면 어제 저는 그 순간도 되게 저한테는 아주 소중하게 포함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감격스러웠는데 이렇게 정말 상영관에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영화가 끝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려고 하는데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희를 너무 열렬히 환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너무 큰 뭔가 그렇게 뭉클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았고 이 하이파이브라는 영화에 내가 나온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너무 신났는데 저희 작품을 이렇게 재미있게 반겨주시고 또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상업 영화를 이렇게 개봉을 할 때는 관객과의 대화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무대 인사를 드릴 수는 있어도 이렇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1시간 가량 나누는 시간은 더 귀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영화를 막 따끈따끈하게 보시고 또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순간이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좀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저희 영화 완성은 역시 관객분들이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태어가 아니고 맞아요. 그게 스크린에 상영될 때 여러분들이 웃으시고 어떤 소리를 내어주시고 같이 호흡해주시는 그래야 진짜 이 영화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극장이 저에게도 여러분께도 굉장히 소중한 공간인데 계속해서 이 극장이 천년만년 갈 수 있도록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신 주성철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카메라 들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두 분 일어나셔가지고 그래도 마음껏 이거 하이파이브만 하시고 퇴장하는 걸로 하시죠. 안녕.